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춘천시는 데이터 산업의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광판리 일대에 바이오와 ICT 중심의 기업도시를 조성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강릉역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합니다. 미래형 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건데 역세권 개발도 함께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설 속의 흰 노루가 1년 만에 다시 원주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흰 노루는 백색증에 걸린 알비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소양강댐의 냉수를 에너지로 활용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11일 첫 삽을 떴습니다. 강원도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춘천시를 데이터 산업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춘천을 찾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협력지구가 2027년까지 춘천시 동면 진해리 일원에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53억 원 등 3,600억 원, 조성 규모는 축구장 114개에 달하는 81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전진 기지가 될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모두 4개 단지로 구성됩니다. 우선 데이터 센터 집적 단지가 들어서는데 그 옆으로 스마트팜 첨단 농업 단지와 데이터 산업 융합밸리, 물에너지 집적 단지 등이 조성됩니다. 강원도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데이터 센터 냉방 에너지로 사용한 뒤 온도가 오른 물을 스마트팜 농업 단지의 난방 에너지로 재이용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데이터 센터의 냉방 에너지 사용량이 60% 이상 감소하는 등 전력 절감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런 산업 형태에 적용되는 첫 사례거든. 대형 데이터 센터를 한 7개까지 동시에 유치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스마트팜하고 연관 기업들, 그 주거형까지 복합형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주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강원도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향후 30년간 일자리 7,300여 개가 생기는 등 2조 4,6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 강원도가 데이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남산면 광판리 일원에 바이오와 ICT 중심의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첨단 산업단지부터 주거 문화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기업도시 시즌2라고 불리는 기업혁신파크. 민간 기업이 주도해 산업단지부터 주거시설, 교육, 의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선 춘천시가 유일하게 사업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만 9,364억 원, 오는 2033년까지 남산면 광판리 일대에 바이오와 ICT 관련 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관련 기업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이 투자와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기업의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반시설 조성 비용도 지원합니다. 지난 2005년 기업도시 조성 사업보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1.5배 완화하고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가 좀 더 느슨해졌습니다. 춘천시는 운영 단계에서 일자리 4만 개가 창출되고 5억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시대에 춘천 인구를 지켜주는 아주 귀중한 버팀목이 되고 오히려 춘천 인구를 현재보다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함께 개발을 주도하는 앵커 기업 역할은 도내 ICT 기업인 더존비즈온이 맡습니다. 춘천시와 더존비즈온은 이달 말부터 입주 수요 분석, 개발 면적 설정 등 개발 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오는 2025년까지 계획 수립을 마무리 짓고 국토교통부에 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부족했던 춘천시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신산업 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전설 속의 흰 노루가 1년 만에 다시 원주의 한 야산을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3월 27일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던 흰 노루가 먹이 활동을 위해 다시 등장한 건데요. 흰 노루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하는 이른바 백색증에 걸린 알비노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구려 유리왕 설화에도 등장하는 영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이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2차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번 공모는 4월 29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고 5월 중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만 하고 참여 기업 확대를 위해 별도의 가점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영동 지역 철도망의 중심지인 강릉역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드론 택시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교통수단을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 구축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특히 강릉역 철도 부지에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역세권 개발도 추진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KTX 강릉선이 개통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강릉역. KTX 열차가 평일 서울에서 강릉을 15차례 왕복하고 강릉에서 동해를 오가는 일반 열차도 하루 8번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릉역을 이용한 승객은 291만 명으로 전년보다 15만 명 이상 늘었는데 하루 평균 이용객은 8천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강릉역이 지역 관광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 주변 상권은 여전히 낙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강릉시가 강릉역을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는 철도나 버스, 택시 등 기존 교통수단과 이 같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2026 ITS 강릉 세계 총회 개최를 계기로 도입되는 미래 교통수단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강릉역 일대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철도 유휴 부지에 역세권을 조성하는 민자개발 사업을 병행한다는 게 강릉시의 구상입니다. 역세권은 교통뿐 아니라 관광 상업시설에 주거 기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관련 사업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최근 창립한 강릉시 역세권 번영회 등 지역사회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세권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40년 된 이상의 그 노후된 건물을 좀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상권이 좀 많이 낙후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역세권 번영회를 발족하게 되었고 강릉시는 강릉역 역세권에 대규모 회의와 숙박 기능, 관광지를 연계하는 교통 인프라까지 구축해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토지 소유주인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요 예측입니다. 아까 저희가 강릉과 연결되는 국가철도망 계획들이 단순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강릉 역세권 개발의 핵심 사업이자 강릉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내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은 뒤 2027년에 공사에 들어가 2030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고령화로 운전대를 잡는 노인 수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교통카드 등 각종 보상책을 통해 노인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실제 반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와 차량 8대,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막 소리가 그냥 그 대포 쏘듯이 빡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놀래가지고 밖에 나왔더니 벌써 저쪽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할아버지는 쓰러져 있어 계시고 그 차는 또 이제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지난 6일 경기도 김포에선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한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이 가게 내부로 밀려 들어가 출입문과 집기류 등을 파손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순간적인 상황에서만 대처 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 운전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운동신경, 반응신경이 일반인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에 불과합니다. 노인들이 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서울과 인천에선 10만 원, 포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선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뭐 말 그대로 100세 인생인데 면허증 반납하라는 거는 그냥 이러지 말고 놀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글쎄요. 10만 원은 적지. 나 하면 돈이 적어.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농촌에선 면허 반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혹시 시골이라도 가서 전후생활이라도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면 시골 다닐 수가 없어요. 차가 뭐 1시간 한 대나 있을까 그것도 빠른 거예요. 1시간 있을 때 오는 것은 2시간, 3시간도 좋습니다. 2040년이면 고령 운전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1일 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단을 설치했습니다. 지원단은 의정관을 단장으로 청사기획팀과 청사시설팀 2개 팀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단은 도와 협의회 도의회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와 사무공간 배치계획 수립 등 업무를 맡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원 도담체험관이 11일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1층은 유아 언어 발달 증진을 위해 동화 감상과 한글 놀이 등을 할 수 있는 생각 자람터로 꾸며졌는데요. 2층은 공항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음 나눔터와 물감 놀이 등을 할 수 있는 나래 펼침터 등이 조성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11일 강원특화상품 산업화 민관협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한 푸른 건나물 제조 방법 특허 기술을 활용한 강원 나물밥과 곤드레국수 등 농가공품의 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의회는 LG 헬로비전과 뉴트리아이, 학교 급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원주 지역 후보자들이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갑질 부당 지시 근절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송기현 예비후보는 11일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김완석 예비후보도 지난 8일 공무원들의 부당 지시와 갑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6일부터 반려견 쉼터 아름들을 개장합니다. 아름들은 오는 16일 개장해 11월 15일까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